본 채널은 인문학에서 널리 잘 알려진 명저서들의 내용을 자세하게 살펴보는 컨텐츠로 구독자 및 시청자 여러분의 변함없는 관심과 사랑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후원은 운영자의 컨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조지 오웰의 1984에 대해서 깊이 있게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조지 오웰의 1984는 1949년에 출간된 디스토피아 소설로 전체주의의 위험성을 경고하고 개인의 자유와 사상의 통제를 주제로 한 작품입니다. 조지 오웰은 1903년부터 1950년까지 생존하였던 영국의 소설가이자 저널리스트로 그는 사회적 불평등, 전체주의, 권력 남용 등을 비판한 작품들로 유명하며 대표작으로는 동물농장과 이 작품 1984가 있습니다. 조지 오웰은 정치적, 사회적 주제를 다루며 특히 전체주의적 정권의 억압과 선전에 대한 날카로운 비판을 통해 인류의 자유와 정의에 대한 깊은 관심을 표명했습니다. 이 소설은 감시, 검열, 정보 조작, 개인의 억압, 집단주의 등의 문제를 다루며 현대 정치 및 사회 체제에 대한 비판적 성찰을 담고 있습니다. 이제부터 이 작품 1984의 주요 내용과 주제, 역사적 맥락 및 문학적 의미 등을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1. 주요 내용 1984의 배경은 미래의 전체주의 국가 오세아니아입니다. 소설은 주인공인 윈스턴 스미스의 시점에서 전개되며 그는 당의 일원으로 진리부에서 일하는 중급 당원입니다. 빅 브라더라는 지도자가 모든 것을 감시하는 가운데 정부는 정보 조작과 철저한 감시를 통해 국민들의 삶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윈스턴은 이러한 억압적인 체제에 의문을 품고 당의 교리에 반감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는 자신을 억압하고 진리를 왜곡하는 당의 실체의 반기를 들고 비밀 일기를 쓰며 반란의 희망을 품습니다. 윈스턴은 줄리아라는 여성과 은밀한 관계를 맺으며 둘은 비밀리에 당을 반대하는 조직인 형제당과 접촉하려 하지만 결국 체제의 감시를 벗어날 수 없게 됩니다. 이들의 반란은 곧 발각되고 윈스턴은 오브라이언이라는 당의 고위 인물에게 붙잡혀 신문과 고문을 당하게 됩니다. 오브라이언은 윈스턴에게 사상 개조를 강요하며 그가 당과 빅 브라더에게 절대적인 충성을 다하도록 만듭니다. 결국 윈스턴은 자신의 모든 자유의지와 개인적 사상마저 당에게 굴복하게 되고 소설의 결말에서는 완전히 빅 브라더를 사랑하게 됩니다. 2. 주요 테마 전체주의와 독재 1984의 가장 핵심적인 주제는 전체주의와 독재 체제에 대한 경고입니다. 소설에서 그려지는 오세아니아는 당과 지도자 빅 브라더에 의해 모든 것이 통제되는 사회입니다. 시민들의 생각과 행동은 철저히 감시받으며 자유로운 사고는 사상범죄로 간주됩니다. 이러한 사회에서 진실은 왜곡되고 정부가 원하는 대로 역사는 재작성됩니다. 오웰은 이 작품을 통해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가 말살된 전체주의 사회의 위험성을 강조합니다. 감시 사회와 개인의 자유 소설 속 오세아니아는 감시 사회의 극단적인 예를 보여줍니다. 텔레스크린을 통해 모든 시민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는 당의 시스템은 개인의 사생활과 자유를 완전히 침해합니다. 이러한 감시는 개인의 행동뿐만 아니라 사상까지도 통제하려는 목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주인공 윈스턴은 자신의 일기조차 비밀리에 써야 하며 줄리아와의 만남 역시 끊임없는 감시의 위험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오웰은 이렇게 감시가 만연한 사회에서 개인의 자유가 어떻게 억압당하는지 경고합니다. 진리의 왜곡과 언어의 통제 소설에서 당은 이중사고라는 개념을 통해 모순된 두 가지 생각을 동시에 믿도록 요구합니다. 예를 들어 전쟁은 평화다, 자유는 굴종이다, 무지는 힘이다와 같은 슬로건이 그것을 잘 보여줍니다. 이는 당이 시민들에게 진실을 왜곡하고 자신의 뜻에 따라 현실을 재구성하는 과정에서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또한 오세아니아에서는 신어라는 새로운 언어가 사용되며 이는 사상 통제의 도구로 작용합니다. 이러한 신어는 기존 언어의 표현을 제한하여 반역적 사고를 표현할 수 없게 만듭니다. 오웰은 언어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언어가 어떻게 개인의 사고를 제한하고
자유를 억압하는 수단이 될 수 있는지 보여줍니다. 개인 대 집단. 윈스턴 스미스의 이야기는 개인과 집단의 충돌을 상징합니다. 그는 자신만의 생각과 감정을 유지하고자 하지만 당이라는 거대한 집단적 힘 앞에서 결국 굴복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개인의 정체성과 자유의지가 집단에 의해 어떻게 말살되는지가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집단의 이익과 통제를 우선시하는 체제에서는 개인의 존재가 무의미해지며 모든 사람은 동일한 사고를 하도록 강요받습니다. 권력의 속성. 오브라이언의 고문과 사상 개조 장면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는 권력의 본질입니다. 오브라이언은 윈스턴에게 권력은 단지 수단이 아니라 목적이라고 설명합니다. 즉, 당은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지배하고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지배 자체가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권력은 영구적이고 절대적이며 이를 통해 인간의 정신을 완전히 지배하는 것이 당의 목표입니다. 3. 등장인물 분석. 윈스턴 스미스. 윈스턴은 당의 체제 속에서 의문을 품고 반항하려는 인물로 인간의 자유의지와 정체성의 상징입니다. 그는 당의 억압 속에서 개인으로서의 자신을 지키려 하지만 결국 당의 힘에 굴복하게 됩니다. 그의 이야기는 전체주의 체제에서 개인이 얼마나 무력할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줄리아. 줄리아는 윈스턴의 연인으로 당에 반항하지만 그의 반란은 윈스턴과는 다른 차원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녀는 이념적 반란보다는 개인적 자유를 추구하며 당의 체제에 순응하면서도 은밀하게 자신의 욕망을 충족시키려 합니다. 그녀는 윈스턴과의 관계를 통해 당의 통제에 저항하려 하지만 그 역시 체제의 거대한 압력 앞에서 무력하게 끝이 납니다. 오브라이언. 오브라이언은 당의 고위 간부로 윈스턴을 사상 개조하는 인물입니다. 그는 윈스턴이 반역적 사상을 품고 있음을 알면서도 그를 유혹하고 배반합니다. 오브라이언은 당의 사상을 철저하게 내면화한 인물로 권력의 본질을 이해하고 있으며 자신의 권력 유지에 어떤 윤리적 갈등도 느끼지 않는 냉정한 존재입니다. 빅브라더. 빅브라더는 당의 상징적인 지도자이며 모든 국민의 삶을 감시하는 존재로 묘사됩니다. 그는 실존하지 않는 인물일 가능성이 높지만 당은 그를 통해 국민들에게 두려움과 존경심을 심어줍니다. 빅브라더는 모든 것을 알고 모든 것을 감시하는 절대적인 권력을 상징하며 사람들의 마음속에 공포와 충성을 강요합니다. 4. 1984의 역사적 맥락. 냉전과 전체주의 비판. 1984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냉전 시기에 쓰인 작품으로 소련과 나치 독일 같은 전체주의 국가들을 비판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소련의 독재자 스탈린의 정책과 독일의 히틀러 체제를 반영한 요소들이 작품 곳곳에 나타납니다. 오웰은 이러한 체제에서 국민들이 어떻게 정치적 세뇌를 당하고 권력이 인간성을 말살하는지를 고발하고자 했습니다. 파시즘과 스탈린주의. 오웰은 파시즘과 스탈린주의를 1984에서 직간접적으로 다루며 이를 통해 독재적 권력이 어떻게 사상과 진리를 왜곡하는지 묘사합니다. 특히 스탈린 시대 소련에서 행해진 대숙청이나 프라브다와 같은 언론 통제를 연상시키는 장면들이 소설에 자주 등장합니다. 오웰은 소련의 독재 체제를 통해 미래의 사회가 어떻게 극단적인 억압과 감시에 의해 지배될 수 있는지 경고했습니다. 5. 1984의 상징과 모티프. 빅브라더. 빅브라더는 오세아니아를 상징하는 인물로 절대적 권력을 대표합니다. 그는 실체가 불분명한 존재로 그가 실제로 존재하는지조차 명확하지 않지만 모든 사람들은 그를 두려워하고 숭배합니다. 빅브라더는 감시와 통제를 상징하며 그의 존재는 당의 권력을 정당화하는 도구로 사용됩니다. 현대 사회에서 빅브라더는 과도한 정부의 감시를 비판하는 용어로 자주 사용됩니다. 이중사고. 이중사고는 당이 개인의 사상 통제를 위해 사용한 기법으로 모순된 두 개념을 동시에 믿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당의 슬로건인 전쟁은 평화다, 자유는 굴종이다 등은 이중사고의 대표적인 예입니다. 이는 당이 국민을 정신적으로 지배하고 그들의 사고 능력을 제한하기 위한 수단입니다. 이중사고는 현대 사회에서도 정치적 프로파간다나 언론 조작을 통해 사실을 왜곡하는 행태로 자주 비유됩니다. 텔레스크린.
텔레스크린은 모든 사람을 감시하는 장치로 정부의 감시 체계를 상징합니다. 텔레스크린을 통해 당은 시민들의 일상생활을 실시간으로 감시하고 필요할 때에는 선정과 교육을 주입합니다. 이는 프라이버시의 침해와 관련된 문제를 상징하며 오늘날 기술의 발전으로 인한 감시 사회의 도래를 예견한 상징적 장치입니다. 신어. 신어는 당이 개발한 새로운 언어로 기존의 영어를 축약하고 단순화한 형태입니다. 이는 표현의 다양성을 제한하여 당에 반대하는 사상이나 개념을 아예 생각조차 할 수 없도록 만들기 위한 수단입니다. 신어는 언어가 사고를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강조하며 전체주의 사회에서는 언어의 통제를 통해 사상까지도 통제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오웰은 언어의 통제를 통해 개인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6. 1984가 현대 사회에 미치는 영향. 조지 오웰의 1984는 오늘날에도 중요한 사회적, 정치적 비유로 자주 언급됩니다. 특히 디지털 시대의 도래와 함께 감시 기술이 발전하면서 개인의 사생활과 자유에 대한 문제는 더욱 중요한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현대의 감시 카메라와 인터넷 검열,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을 활용한 사회적 통제 시스템 등은 1984의 세계를 연상시키는 부분이 많습니다. 디지털 감시와 프라이버시 문제. 오늘날 많은 국가와 기업은 디지털 기술을 이용해 시민들을 감시하고 데이터를 수집합니다. 인터넷 검색 기록, 위치 추적, SNS 활동 등은 감시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손쉽게 추적될 수 있으며 이는 개인의 사생활 침해와 자유 억압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1984에서처럼 현대 사회에서도 정부와 대기업들이 시민들의 행동을 모니터링하고 통제할 수 있는 가능성은 매우 높아졌습니다. 가짜 뉴스와 정보의 왜곡. 1984에서 당이 역사를 끊임없이 재작성하고 진실을 왜곡하는 것처럼 현대 사회에서도 가짜 뉴스와 정보 조작은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소셜 미디어와 디지털 미디어의 발달로 인해 거짓 정보가 빠르게 확산될 수 있으며 이는 정치적 목적을 위해 사용되기도 합니다. 오웰은 정보 통제와 진실 왜곡의 위험성을 경고했으며 이는 오늘날에도 유효한 문제입니다. 권위주의 체제에 대한 비판. 오웰은 1984를 통해 전체주의와 독재 체제의 위험성을 경고했습니다. 그의 작품은 다양한 정치 체제에 대한 비판으로 해석될 수 있으며 특히 권위주의적 정부가 어떻게 개인의 자유를 억압하고 사상 통제를 강화할 수 있는지 보여줍니다. 이는 현대의 권위주의 국가들이 사용하는 통치 방식과도 일맥상통하는 면이 있습니다. 7. 오웰의 다른 작품과의 연관성. 조지 오웰의 1984는 그의 다른 작품들과도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특히 동물농장과 같은 작품은 전체주의와 독재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동물농장. 동물농장은 오웰이 1945년에 발표한 우화로 스탈린주의 소련을 비판한 작품입니다. 이 작품에서는 동물들이 인간의 억압으로부터 자유를 얻기 위해 반란을 일으키지만 결국 그들 스스로 독재 체제를 형성하게 되는 과정을 그립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1984에서도 권력의 속성과 그것이 인간의 자유를 어떻게 억압하는지를 중점적으로 다룹니다. 카탈로니아 창가. 오웰의 또 다른 중요한 작품인 카탈로니아 창가는 그가 스페인 내전에서 경험한 내용을 바탕으로 쓴 논픽션입니다. 오웰은 이 전쟁에서 스탈린주의자들과 파시스트들 간의 권력 투쟁을 직접 목격했으며 이는 1984의 전체주의 비판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는 권력이 어떻게 사람들을 억압하고 통제하는지 그리고 그에 반발하는 개인의 고뇌를 이 책을 통해 생생하게 전달했습니다. 이제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조지 오웰의 1984는 전체주의에 대한 깊이 있는 통찰과 경고를 담고 있는 작품으로 인간의 자유와 존엄성에 대한 고찰을 중심으로 전개됩니다. 이 소설은 개인과 집단, 권력과 진리, 감시와 자유 사이의 복잡한 관계를 탐구하며 그 위험성을 독자들에게 설득력 있게 전달합니다. 오웰의 1984는 단순히 디스토피아적 상상에 머무르지 않고 권력의 속성과 인간성에 대한 심오한 성찰을 담고 있습니다. 이는 전체주의 사회에서
개인이 처할 수 있는 비참한 현실과 그 속에서 어떻게 인간의 정신이 억압될 수 있는지 보여줍니다. 또한 OL은 이 소설을 통해 언론의 자유, 감시의 문제, 권력의 남용 등이 현대 사회에 어떤 위협을 줄 수 있는지 경고하고 있습니다. OL이 제시한 디스토피아적 사회는 당시의 역사적 맥락 속에서 탄생했지만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의미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으며, 특히 디지털 시대의 감시와 정보 조작, 권위주의적 정치체제의 부상에 대한 비판적 성찰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1984는 그 자체로도 문학적 가치가 높지만 현대 사회의 다양한 문제들과도 긴밀히 연결되어 있으며 시대를 초월한 고전으로 자리 잡고 있다고 할 것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후원은 운영자의 컨텐츠 제작에 큰 도움을 줍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